예, 이제 오늘은 고급반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이제 심리학이죠. 근데 이제 심리학의 이제 기초에서부터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좀 기본은 알고 계시리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좀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가는 그런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인데 일단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거나 바라볼 때 일단 다 자기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 일간이 있잖아요. 이게 나잖아요. 예? 나잖아요. 이게 난데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에 이제 이게 자식 식상이 있으면 이게 이제 자식이다. 그리고 이게 뭐 남편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부모다, 이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어쨌거나 내가 자식한테 해주는 것도 다 자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재생활하는 것도 다 자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도, 이제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랑한다는 말도,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사랑 좋아하시네.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줬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사랑이 식었다. 이제 특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식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식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심리적인 어떤 기본 팔자 안에 베이스에 이제 근간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다 인간은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천간에 나와 있잖아요.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일간은 무조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 자기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누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 기업체에 있는 분이 자기 직원이 이제 수백 명인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은 자기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름 자기도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 착각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제 주변에 영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팔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 심리라는 것은 이제 이 일간이 이제 바라보는 일간을 둘러싼 이 환경 속에 어쨌거나 그 마음이고요. 하여튼 그 마음을 이루고 있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대부분이 다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저께도 상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우리 옆에서 저 바깥에 서기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상담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보편적으로 그냥 다 상담의 내용 자체가 나 제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어떠나요? 그냥 오로지 나요, 나. 다른 건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나. 그런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 있고, 그래서 뭐 예를테면은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데 그 원인이 자기의 문제인지를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주를 하다 보면 이 이제 마음이라는 그 방향으로 결국은 해석이 이렇게 좁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겉에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저게 이제 자식이고, 뭐 아니면 뭐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이제 현상들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돈이 나갔다 그러면, 돈이 나왔다. 그럼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예? 이 인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웃이고, 그죠? 그러면 들어오면 좋고, 나가면 나쁘냐? 사람의 마음이.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인과 아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 나눠서. 어떨 때는 나가도 좋고, 어떨 때는 들어가도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누가 갑자기 동정받는다는 느낌 들면 기분 나쁘죠? 또 뭐 주는 대신 뭐 이게 숙제가 생기면 기분 나쁘죠.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집사라고 돈을 보탰다. 근데 어쩐지 이게 달갑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보태주고 또 얼마나 간섭을 하려고 뭐 이렇기도 하고 들어왔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좋으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나갔다 들어갔다 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내 기준과 판단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감정 문제란 말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의 이제 중심은 이제 마음이고 하여튼 외부적으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마치 자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뭐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은 지가 무슨 귀부인인지 착각하고 다닌단 말이죠. 명품은 원래 누가 들고 다녀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들고 다녀야지. 그쵸? 한 1,000만 원쯤 써도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들었던 건데 전 재산이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8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려니 그게 이제 미쳤다 그러는 거죠. 돈을 많이 비싼 걸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서 비싼 걸 사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게 잘못된 거죠. 없으면 10,000원짜리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가방의 용도가 담아갖고 다니는 거지 뭐 자기를 대변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자랑 이제 좀 그게 이제 남자의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착각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 사람의 심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런 것이 자기의 가치에 어떤 되게 우선시 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게 되거든요. 마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지가 무슨 되게 고위층이나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자기가 뭐 지배하는 사람처럼 지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거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사람이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행동하는 기전은 다 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그 심리의 작용이 결국은 3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이제 천지 삼재 사상이죠. 사람의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느냐, 과거에 어땠느냐. 그 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미래를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청사진과 과거를 걸어왔던 기억과 현재의 내 입장을 3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부모가 필요한지, 자식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남편이 필요한 건지, 이제 이렇게 판단을 이제 지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필요 있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제일 많이 필요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제일 필요 없으면은 이제 너 같은 거 꺼져버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서 이미 이를테면은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이미 배우자 복이고,
뭐 공부를 잘할지, 좋은 직장을 다닐지, 예? 배우자 덕이 있을지 없을지, 그 배우자와 사이가 좋을지 나쁠지, 바람을 필지 안 필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팔자 안에 정해져서 이 씨앗으로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그냥 읽어주고 운에서 오는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제가 다른 어떤 분 이제 그 지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여태 중급반 저번에 했을 때도 했지만 원국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원국을 볼 줄을 몰라요. 사주를 풀으라 그러면은 뭔 얘기부터 할지를 몰라요. 예?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원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걸 볼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급반 건너뛰고 이제 오셨으면 이게 이제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릇에서,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버린 온도와 습도, 그래서 풍화서습 조환이 어떤가를 먼저 판단을 해서 그 다음 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심리적인 얘기를 할 것도 다 이 내용이거든요. 예? 예, 심리적인 접근일 뿐이에요. 그냥 이제까지 했던 것에.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이 사람이 건조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다.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면 안 건조하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좋아할 것이다. 그쵸? 이렇게 뭐든지 사람은 그 만물은 이렇게 자꾸 안정을 이루려고 하고, 안정을 치우치면은 안정을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자기가 가난한 집에서 살았으면은 막 출세하려고 하는 어떤 기질이 훨씬 많고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어렸을 때 뭐 커서 악착같이 그렇게 막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저기잖아요. 그 어떤 중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여튼 이제 음향적인 어떤 이제 구분을 볼 때 이따가 한번 이거 해볼 거예요. 이제 아시나 모르시나. 제가 강의만 하고 테스트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뭘 모르시는지를. 그러니까 다 아는지 알아요. 한두 번 대답하면 다 아는구나. 그러고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1번 음향적인 내용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양은 어떤 마음일까? 양은 뭐 긍정적인 마음이요? 음은 부정적인 마음이고?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음인데 플러스가 마이너스인데 이제 양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그러니까 외부 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뭘 두려워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 분, 그렇죠? 여러분들, 양 쓰시는 분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왜 정체됐다는 느낌, 뭔가 하지 않으면은 왜 불안해져요. 그래서 팔자에 수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안 쉰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뭐라고 떠들어요? 피곤하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팔자가 있으면은 뭐 일단 뭐 자가 있고 뭐 가을인데 아니 뭐 신월 정도에 태어났는데 그럼 좀 더운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뭐 이제 뭐 오도 있고 뭐 범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있다고 치자고요. 아니 범이
신이 아니고 6월쯤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이제 상태에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목화는 어떻게 돼요? 목화는 소통이 잘 되고 금수는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이죠. 모양만 있지 소통이 이게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주는 자 양이 올 때 사오미 양이 올 때 어때요? 양이 올 때 양이 확 펼쳐지는데 이 금생수가 잘 돼야 양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오 같은 거나 미 올 때, 오미가 올 때, 특히 세운에 서고, 대운에 서고, 올 때, 이게 이제 맥을 못 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죠? 그죠? 음양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양이 확 솟구쳐 오를 때, 그러니까 음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네? 양의 기능이 너무 과다해 버리죠. 그러니까 양도 필요하고 우리한테는 음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양의 과다로 이제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달렸어요? 이 구조에 달려 있는 거죠. 이 구조가 만약에 뭐 그리 문제될 만한 구조가 있으면 양운이 온다고 하면 심하게 솟구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운이 원국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뭐가 될지, 어디 가면은 이게 정체가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렇게 되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국에 따라서 이 똑같은 화대운을 만났는데도 이게 양이 지나쳐질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쓸지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양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원래 원국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문제가 없이 그냥 조금 소비가 약간 늘어난 측면에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는 측면으로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금도 없고 이게 해수 하나 이제 떨렁 있는데 태어난 시절도 뭐 여름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양으로 올 때 어떻게 돼? 이 수가 이거를 이게 수가 어떻게 버틸 만한 여력이 못 되는 거예요.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됐는데 금이 없다는 건 재산이 없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굶어 죽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와줄 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양으로 완전히 치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야 양이라는 놈은 너무 지나친 그 긍정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늘로 이렇게 출세하려고 또는 멋있으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 그 다음에 도태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거, 차단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화운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양은 이제 그런 측면을 갖게 된다는 거고, 이제 음으로 치닫게 되면 음은 뭐예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신의 삶의 현재의 틀 있죠? 그게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되게 안정적이죠. 그러나 어떤 일을 이제 할 때 아주 속 터져요. 벌벌벌벌 시작을 못 하게 돼요.
그것도 사람 이 수대운이라고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수가 왔을지라도 이렇게 이제 수생목을 하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이제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이 수가 아니라 오히려 화세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쵸? 돌아가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위인이 답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없다고 쳐요. 없다고 치고 이제 뭐 축 이쯤 왔는데 이게 묘만 있다고 쳐봐요. 묘 있고 이게 뭐 자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예? 어떻게 돼요? 이게 해에서야 이게 수생목이 돼서 수생목이 됐는데 목생화까지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묘목이 화를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묘목은 개수장생을 하니까 오히려 기세를, 양지의 기세를 이렇게 속으로는 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자축이 올 때, 이게 이제 수생목이 못 되니까, 못 되고, 뭐, 이런데 뭐, 금이나 이렇게 하나 더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그냥, 금수로 꽉 이렇게 뭉쳐진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금수의 작용은 뭐예요? 안정적이고, 이렇게, 금이라는 거는 겉이 단단한 거잖아요. 단단한 거죠. 견실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 틀 자체가 무너지는 거. 그것이 사람들한테 침범받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타인을 배척을 하죠. 그리고 인정머리가 없어지고, 인정머리가 없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너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금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양들은 어때요? 양들은 막 뭔가를 하려고 막 쫓아가요. 근데 음들은 안 쫓아가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음들이 뭐라 그러면 저는 욕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없기는 무슨 욕심이 없어. 욕심 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금으로 더 뭉칠수록 욕심 하나도 없대. 자기 거 남 안 주려고 하는 욕심. 양들은 막 퍼줘요. 근데 퍼주고 나서 뭐예요? 퍼주고 나서 꼬셔가지고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 더 큰 거를. 근데 음들은 네 거 너 먹고 내 거 나 먹을란다. 이런 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습이 다른 거거든요. 욕심은 똑같아요. 모습의 양상이 다를 뿐이지 욕심이 아이고 욕심 없네. 욕심 없기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 덩어리들이지. 진짜 도나 깨쳤다면 모를까 다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 닦는 사람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최고 큰 욕심이에요. 최고 큰 욕심. 그래서 이런 이제 3단계적인 모습을 갖는데, 음양의 이제 관점이 이제 이러하지만, 그게 이제 오행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목이다. 2번. 이제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목이다라고 이제 치면은, 목이 바라보는 과거는 뭐예요? 수죠? 목이 바라보는 과거는 수란 말이에요. 목의 과거는 수고, 목의 미래는 화예요. 목의 과거는 화예요. 목의 이상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상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은 자기의 과거를, 그러니까 목이 이제 움직이거나, 이 목이라는 얘기는 목이 움직이거나 모근이 왔거나, 모근이 올 때 목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 자기 팔자에서 목이 쓰여질 때, 끌려와서, 어떤 마음이에요? 비관적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억눌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억눌린 거를 좀 뚫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뭘요? 좀 이제 자기를 좀 자기가 이렇게 하여튼 뭐 알려지고 출세하길 바래요. 목이라는 심리 자체가.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그 긍정적이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두드러 맞고 가지고 괜히 이제 투지에 불타가지고 막 운동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다 저기 하는 놈들 내가 다 이제 때려주겠다. 뭐야 남자들 좋아하는 그 싸움의 고수 거기 프로그램 보면은 어떨 때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맞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게 분해가지고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막 싸우더라고요. 예? 그게 마치 그런 심리란 말이에요. 왔기 때문에 억울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것은 당장의 이득이나 문제가 자기한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남 두드러 펴서 자기가 뭘 얻는데 그러니까 화란 말이에요.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각오는 비관적이고 목은 그래서 성취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그다음에 목의 그러니까 목의 미래는 발전적이고 남들이 알아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3단계의 나를 빼놓고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나를 빼놓고의 3단계의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이 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위로 솟구쳐서 이렇게 막 일관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이러한 세 가지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게 목인 거예요. 목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내가 있는데 어른들 3명 모여 있는데 갈 때와 애들 3명 모여 있을 때 갈 때와 내 입장과 처지가 완전히 다르죠.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인성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맨날 기대려고 그러고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누가 해주길 기다리고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뭐 재성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예. 식신 이런 게 많으면 자기가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나서서 하려고 거고 재성이 많으면 자기가 막 부려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그러니까 뭐가 맞냐에 따라 다르고 이제 목이라는 건 이런 거고 화라는 놈은 화의 과거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화의 과거는 수가 아니라 분발심이란 말이에요. 분발심.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옛날에